이런 얘기를 해도 너무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해야 돼. 예시를 들다 보면. 안녕하세요,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9월이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거의 동생처럼 개강하신 분도 있을 거고 9월을 맞이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9월을 맞이해서 학교를 다시 나가게 됐어요. 원래는 학사가 사실 다 끝났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대학원을 가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 학기를 신청을 해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 수강 신청을 하려고 들었던 과목 그리고 성적표 이런 거 다 보다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이 학교에 제가 지금 벌써 한 학기를 쉬었으니까 지금 4학기 정도 다녔는데 돈을 엄청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내가 얻었던 것들, 내가 많이 달라졌나?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 영상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많이 달라졌냐, 이 비싼 돈을 내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스,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혼밥 토크에서 밥 대신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짠! 차를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귤차예요, 귤차. 너무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이제 가을이 다가왔으니까 차랑,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안녕. 이케아에서 사왔던 이 곰돌이 인형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형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사실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제가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심리학 공부할 때 되게 특이한 게 저에 대해서 많이 관찰을 하게 해요. 특이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장 1번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하게 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되게 많이 분석을 하기도 하고, 가장 큰 거는 거기에서 지능 검사를 해요. 지능 검사를 심리학자들이 하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그게 막 단편적으로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발달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발달이 좀 약하다, 되게 다각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수리적인 면도 체크를 하고 언어적인 면도 체크를 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능력, 세부적인 거를 보는 능력, 사회적인 거를 읽는 능력, 그런 거를 되게 다양하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지능 검사를 했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라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는 뭐 지능이 괜찮대, 너는 지능이 뭐 그냥 평범해 정도로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분야별로 되게 자세하게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제 검사를 한 거를 찬찬히 읽어보고 제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분명히 저한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점들 있죠. 그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자책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양립할 수 없는 장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시적인 큰 부분을 보는 거를 잘하는 친구들은 좀 약한 부분이, 세세하게 보는 게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단점에만 계속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거에만 자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능검사를 제가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런 단점이 이 장점에서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단점이 맞아, 난 있으니까 한 번 더 검사 체크를 해야겠다 그러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한 번 더 봐달라고 해야겠다 라거나, 좀 이런 대비를 세우게 되는 게 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엄청 큰 변화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또 다른 거 하나가, 다른 사람을 좀 탓하는 것보다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왜 이러지? 얘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진짜 삿듯이 얘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내가 왜 불편하게 생각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느꼈던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너무 이 심리학 관련 얘기를 제가 좀 꺼내기 어려운 게,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시를 들다 보면. 일단 뭐 얘기를 했으니까
남자친구랑 좀 안 좋은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막 남자친구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갑자기 이렇게 자각이 됐어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왜 기분이 나빠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상담심리에서 인지치료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데 남자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나의 욕심과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내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싸우기까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내 욕심과 내 가치로 이 행동을 판단을 해서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을 또 다시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내 욕심을 너무 많이 차리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욕심을 자꾸 차리고 있구나. 이런 게 이 가치관들이 한번 배우니까 딱 자각이 되면서 바로 사과를 했죠. 미안해. 내가 지금 내 욕심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다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관계는 또 좋아진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면서 좀 내가 많이 편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도 진짜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이번엔 사회심리예요. 사회심리. 실험을 되게 많이 해요. 사회심리에서는. 그래서 실험 중에 제가 너무 신선하게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욕심이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가? 어린아이한테 동전 크기를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것 같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난한 집 아이가 동전을 더 크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 동전이라는 건 되게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인 수치로 딱 나와 있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크기가 이렇게 커 보이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이고 진실인데 정말 너무 객관적인 동전 크기까지도 달라 보이는데 너무나 주관적이고 딱 떨어지지 않는 이 사회생활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다르게 인식이 될지 다르게 사실로 생각이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딱 보고 나서는 사실 여전히 저도 진짜 쉽진 않아요. 진짜 되게 쪼렙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인정을 먼저 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막 되게 다른 주장을 막 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 좀 불편해요, 사실. 왜 얘는 이렇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좀 불편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이게 이 사람한테는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는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수련과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공부를 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딱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리고 다이어트, 우리 다이어트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또 프로 다이어터이기도 하고 다이어트나 이런 건강심리, 섭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달라진 게 우리는 의지 생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의지를 버렸어요, 이제. 의지가 그 안에 너무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사실 진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들어간 의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막 의지 나는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했다가 기분이 막 나빠지거나 되게 낙담하거나 그러면 의지가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물론 의지라는 파트가 있기는 한 것 같지만 그런 의지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의지가 너무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심리학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의지보다는 습관이나 참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쪽 이걸 했을 때 좋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되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경우에도 헬스를 원래 좋아하니까 헬스는 계속하고 그리고 크로스핏도 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랑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주 빠르게 포기
아주 빠르게 그만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요가를 제가 그때 베트남 가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고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서 내가 좀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오래 할 수 있도록 의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좀 근데 귀찮아요.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되니까. 하지만 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게 됐어요. 또 다이어트 할 때 음식 같은 것도 이번엔 또 행동수정이에요, 여러분. 행동수정 관련돼서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바꾸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냉장고에 많이 쟁여놓고 예를 들어서 뭐 채소나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먹기 쉽도록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던지 그런 거를 조금 귀찮지만 해놓으면 나중에 배가 고프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가서 냉장고를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면서도 건강한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럼 그냥 그걸 먹게 돼요. 물론 막 뭐가 엄청 먹고 싶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당연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환경을 자꾸 스스로에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알게 돼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멘탈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장선인데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상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명상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초반이라서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긴 한데 제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일을 줄였어요, 많이. 근데 초반에 공부를 할 때에는 공부할 양도 진짜 많고 일도 진짜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막 처음 시작할 때여가지고 한 번은 식은땀이 나면서 머리가 이렇게 핑 돈다고 해야 되나? 수업한 도중에 그랬어요. 너무 일이 많고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되게 스트레스가 막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몸은 그나마 제가 운동을 좀 해가지고 많이 버티고 있었는데 뇌가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때 그 수업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핑 도는 현상을 경험을 하고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수련을 받았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머리가 되게 맑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긴장이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내려가고 쉬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진짜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명상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 전 진짜 효과가 되게 극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심리학 공부를 따로 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초반에 제가 유튜브 시작해요 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행보를. 근데 너무너무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찍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가볍게 내가 신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볼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심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책들 추천 같은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우리 같이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나누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마음 수련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나만의 세상이 조금 더 편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